지금 온 나라가 정치 브로커 한 명의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크게 동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지난 20대 대선에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조작된 정황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선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일 저희 단체에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론조작 정황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먼저 기자회견 낭독 이후에 질문 받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대 대선 여론조사 조작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후보는 조작된 여론조사로 당선된 것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대 대선은 무효이다. 눈먼 무사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안진뱅이 주술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 즉각 수사하라.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 직함을 가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퇴임 직후부터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 대선 출마, 경선 승리, 그리고 대통령 당선에 이르는 대선 과정 내내 무려 80여 차례에 걸쳐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포함 결과도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명태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조작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명태균은 대선 1년 전부터 여러 언론사와 함께 50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50차례의 공표조사는 모두 PNR, People Network Research라는 ARS 조사업체가 맡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50번의 조사 중 무려 49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PNR 조사는 윤석열 1위 여론조사 돌연 중단, 여지지자 항의 전화 쏟아졌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PNR 조사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명태균과 강혜경 씨와의 통화 음성 파일에 따르면 명태균은 대선 막바지였던 2022년 2월 28일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맨날 윤석열이 한테 보고해줘야 돼 라고 말합니다. 2022년 3월 2일에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 또 다른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라고 했고, 다음 날인 2022년 3월 3일에는 오늘 다 여론조사 결과지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라고 말하여 윤석열 후보와 자신이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직접 소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부인 김건희와 관련하여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가 2,000장 정도 되는데 진짜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200장 넘을 것이라고 2024년 10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혔습니다. 명태균은 2024년 10월 15일 페이스북에 철없는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담긴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런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 2,000페이지 넘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태균은 김 여사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면 또 뒤집어질 것, 진짜 충격받을 것이라며 김 여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는 2024년 5월 23일 김영선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자체 조사를 엄청 많이 했다며 김 여사한테 명태균 본부장이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만들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당시 들어간 여론조사 비용이 총 3억 7,500만 원 정도라고 밝히면서 명태균이 당시 윤 대통령 내외를 만나기 위해 탑승한 서울행 비행기표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또 명태균이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저한테 해왔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평소에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가 힘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무속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는 무사,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며, 김 여사는 예지 능력이라든지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는 의미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결국 명태균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항공연구소를 통해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손보면서 고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은 물론 대선 본선에서 당선되도록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논평 보도 등 금지의 점. 제96조 허위 논평 및 보도 등 금지.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고발 사실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은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 본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발인 명태균은 피고발인 윤석열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를 이미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러한 명태균의 조작 행위를 묵인 방조했습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 영부인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통상 6개월입니다. 2022년 3월 9일 행해진 제20대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 후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역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선거범죄 관련 공범 또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금 현재 살아있으며 퇴임 이후에 대통령 재임 기간 이후에 얼마든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대통령 현직 시절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이후에 공직선거법 2016년 총선에 개입했다고 하여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2018년에 기소돼서 징역 2년형을 받은 그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했던 장본인은 다름 아닌 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똑같은 법 앞에 평등으로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수사받고 기소되어야 마땅한 것이 그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